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박소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이비 코리안 고득점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코리안이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비 코리안이 그렇지만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안은 확실하게 정해진 커리큘럼과 마크 스킨이 사실상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리안 과목 자체를 TOK 방식, 좀 철학을 섞어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 그 아이비 익자미너 사이에서도 정해진 게 아니고 확실히 정해진 어떠한 툴이 없기 때문에 과목을 배우는 학생과 또 가르치는 선생님, 저 또한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 학교 코리안 선생님들이 다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학생을 가르치고 채점하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내가 글을 너무 잘 쓴다 혹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이랑 준비가 필요한 과목이 아이비 코리안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코리안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봤는데 모두 다 어려워하는 게 Paper 1, Unseen Text, 분석이랑 WA, Written Assignment, IA 같은 것을 쓰는 건데요. Paper 1의 경우에는 어떠한 시 혹은 산문이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제를 아예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점수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시와 산문의 경우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텍스트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 코리안 클래스를 듣는다면 미리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WA, Written Assignment의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주제를 정하기. 그 주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책을 쓸 건지 혹은 어떠한 철학 이론, 어떠한 철학가의 이론 등을 써야 하는가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주제를 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책의 주제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이 책의 내용을 많이 깊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알맞은 주제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제학교를 오래 다닌 것과 국어를 공부하는 것,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딱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한국어를 이해하고 쓰고 또 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아이비 코리안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국어 아니면 다른 제2 외국어, 만다린, 중국어 아니면 스페니쉬 에브니시오 중에 어느 과목을 들을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과목이든 아이비는 굉장히 힘든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조금 더 이게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내가 관심이 더 많다 이런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practice makes perfect. 꾸준한 연습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뭔가 도움이 될 법한 방법을 말하자면 책 읽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책을 읽으면 문법, 어휘력 등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아이비 코리안에서 자주 다루는 서적 리스트는 바로 여기 이미지 파일로 보시면 있습니다. 딱히 어떤 주제를 고른다기보다는 IOP 같은 경우에 이제 시를 선정했을 때 그 시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던 간에 뭐든지 내가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을 만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짧은 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시를 고르는 게 분석할 내용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시들이 분석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긴 시를 고르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 Written Task or Assignment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자주 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창의적인 독특한 주제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특하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 그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제를 선정할 때 철학을 조금 더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와 IB 코리아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읽고 쓰고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살았다면 조금 더 능숙할 수는 있지만 막상 글을 쓰고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와 연습을 IB식으로 IB 대비로 하지 않는다면 손쉽게 7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에 국제학교에 진학 후에 Korean A Literature Essay에서 7점을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한국 중등 교육 과정을 밟고도 고득점을 쉽게 맞지 못하는 케이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답변했다시피 개인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대학교든 어떤 언어를 배웠는지보다 그 언어를 얼마나 잘하고 잘 배웠고 2년 동안 배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리안 A나 만다린 B 모두 다 책을 읽는 부분이 커리큘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이거를 문학적인 기법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나 재밌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굳이 너가 왜 해외 국제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왜 배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내가 왜 내 아이를 해외로 보냈는데 한국어를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국내 대학교 면접 시에 한국인인데 왜 너가 한국어를 택했냐 이 질문에 정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는 한국인인데 IB 코리안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너 한국이니까 한국어 무조건 잘하겠지 왜 중국어나 스페니쉬나 프렌치 같은 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많이 말을 들었지만 IB 한국어는 정말 분석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한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인데 외국에 갔는데 왜 한국어를 또 배우지? 이러한 질문에 정말 나만의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런 답을 자신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